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연료전지는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 순환을 하는 사회를 저희가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순환 사회로 저희가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의 소비가 요구되어지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저희가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친환경 발전소라든지 점점 수소 연료전지 기술로 대체되어 가는 것들을 신문 지상에서 매체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는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폭발을 네. 하겠죠. 그래서 발생을 하고 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공부하셨듯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온의 반응으로 천천히 화학 반응을 시키고 이온 반응에 의한 전자를 서킷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가 배터리와 같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열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물이 발생하는 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연료전지의 구조가 막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 전지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셀들을 접합을 해서 스택을 만들고 이런 스택을 자동차라든지 발전소에 적용해서 저희가 연료전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들이 모인 단위를 스택이라고 예. 하는 거고 그 스택을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하니까 수소는 과연 안전한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처럼 막 산소로 만나면 폭발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잠깐 보시죠. (2003년에)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네.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뭔가 예. 예, 이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미래에서 온 로봇인데요. 로봇이 몸 안에 있는 에너지 블럭을 빼서 던져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퓨어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퓨어셀이 연료전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소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폭발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수소 연료전지는 폭탄의 원리와 많이 다릅니다. 수소 폭탄을 하면 수소 폭탄이 이제 생각나실 텐데요. 수소 폭탄이라고 하면 삼중수소나 중수소에서 그 핵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만든 폭탄이 수소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전지에 쓰이는 수소는 삼중수소나 중수소와는 좀 다른 수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고수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 삼중수소나 중수소는 저희가 아는 핵의 숫자나 중성자의 숫자가 좀 다르고 방사선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손토끼님이 수소 연료 전지에는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중에 어떤 수소가 쓰이나요? 라는 질문을 조금 전에 주셨는데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화학 시간에 저희가 배운 보어의 이론에 맞는 그 수소를 쓰고 있고요. 네.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저희가 흔하게 접하지 않는 수소들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수소 폭탄 같은 폭발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수소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는 많은 연구원분들이나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수소는 안전장치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안심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수소 자동차 넥소를 아실 건데요. 그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막 불도 붙이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총도 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안전하죠. 네. 예. 넥소에 쓰이는 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온을 교환시켜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연료전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온을 교환시키는 이온 교환막이 상당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 중에 고분자, 폴리머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PEMFC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PEM이라고 기네요. 하는데요. 네. 폴리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PEMFC는 자동차라든지 드론 그리고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에듀서포터즈 친구 한 명이 네, 살짝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네, 질문 하나 받고 가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아, 예. 네. 너무 강연 듣다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저는 연료전지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 몰랐는데 방금 센터장님께서 폴리머 연료전지는 자동차나 드론에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세라믹 연료전지는 발전소 같은 거에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응용 방향이 왜 달라지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훌륭한 질문을. 예,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세라믹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라믹 연료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연료전지와 세라믹 연료전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이온이라든지 수소이온을 교환해 줄 수 있는 막 소재에 따라서 연료전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연료전지는 그 막 소재가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고 세라믹 연료전지는 산소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세라믹 연료전지라고도 하고 세라믹 연료전지는 세라믹 솔리드 옥사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 그래서 SOF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은 조금 더 무거운 재료이고 고온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발전소에 좀 주로 많이 활용되고요. 일성보다는 예, 맞습니다. 폴리머는 좀 가볍고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쉽게 저희가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드론 같은 데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 질문도 아니었는데 제가 더 쏙쏙 이해가 잘 된 것 예. 같아요.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마저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라믹 하시면 뭐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냥 네, 저기 있는 것처럼 저는 저런 도자 예. 이런 것들 많이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도자기라든지 그릇 또는 뭐 병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세라믹은 있겠네요. 두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보고 계시는 노트북에도 반도체가 쓰여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저항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MLCC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휴대폰도 많은 반도체들과 MLC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실제로 믹서기로 갈아보시면 70% 이상이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첨단 세라믹은 정말 일상생활에 정말 가까이 와 있는데요. 그런 첨단 세라믹 소재 중에서도 결정 구조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결정 구조는 이제 세라믹 소재가 산소와 격자를 이뤄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산소와 격자를 이루기 때문에 산소 빈자리들이 있는 세라믹 소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자리를 통해서 산소 이온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센서라든지 연료전지에 첨단 세라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라믹 연료전지의 그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영어가 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예. 센터장님? 근데 화학 시간에 아마도 네른스티 이퀘이션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화학 농도 전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라믹 연료전지는 산소 이온을 교환하는 막 양쪽 양극과 음극 사이에 산소 분압 차이에 의해서 전압 차이가 만들어지고 이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자나 이온이 이동하고 전류가 만들어져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루미님이 예. 네, 수업 시간에 들어봤다고 하시고 지금 네, 제네시스 X님이신가요? 사회자님 질색하셨다고 하는데 질색한 건 아니고 예. 네, 살짝 당황을 한 것일 뿐입니다. 네. 조금 더 편하게 신문에서 아마도 이런 발전기라든지
저거는 사실 보일러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가정용 보일러 대신에 세라믹 연료전지를 통해서 열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따뜻한 온수를 만드는 그러게요. 장치들이 만들어서 개발되어서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어떤 분께서 나중엔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자체 발전해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정성민 님께서 저한테 얘기도 해주셨네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세라믹 연료전지의 구동 원리를 조금 더 편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자를 음극에서 양극으로 갖다 주면 그 전자가 산소랑 만나서 이온이 되고 그 이온이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 전해질을 통해서 다시 음극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간 산소 이온이 수소를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는 외부 서킷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처럼 전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SFC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온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고온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귀금속 촉매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다양한 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프로판이라든지 C나 H가 들어가 있는 모든 연료는 쓸 수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좀 재미난 미래를 상상해 보려고 영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백투더피처인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여러 번 봤고 저희 아이들과도 가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화를 잠깐 보시면 주인공이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요. 1탄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미래 여행을 하는데 2탄은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쓰레기도 넣고 알코올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여행을 하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네. 아마도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원자력을 쓰다가 2탄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를 구현하고 시간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보고 느꼈는데 쓰레기나 알코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구할 수 있는 게 연료전지 중에서는 세라믹 연료전지밖에 없습니다. 예. 저 92년도 영화인데. 예.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쓰레기라든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프로판 가스 또 C와 H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있는 H-이온이나 C에서 나오는 CO 이온을 가지고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라믹 연료전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을 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이산화탄소도 분해하는 그런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포터즈 친구 한 명이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질문 잠깐 받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화면에 이산화탄소를 잡는다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잡는다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게요. 잡는다는 게 포집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줄인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 아까 수소를 만드는 연료전지의 역반응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요. 수소는 H2O, 물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연료전지 구동 원리를 거꾸로 돌리면 산소 이온을 반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CO2, 이산화탄소도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잡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분해해서 좀 줄일 수 있다. 예. 문제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예.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네. 마션이라는 영화는 정말 저도 즐겁게 봤는데요. 주인공이 감자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네.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필요한데요. 거기서 산소는 그 기지의 연료 전지를 역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화성은 70%가 CO2로 되어 있는 대기라고 합니다. 그 대기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역반응으로 산소를 뽑아내는 과학적인 배경이 마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여러 번 보냈는데요. 요번에 보낸 로버에도 세라믹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세라믹 연료전지에 탑재된 이유는 화성에 있는 이산화탄소 대기에서 산소를 추출하고 또 전기를 만들어 쓰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생활에 너무나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저희 세라믹 기술원은 다양한 소재의 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게 잘 들었어요. 제가 아까 채팅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다 한 분 한 분 언급은 못 해드렸는데 아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영화 소재나 영화 영상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네,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채팅 댓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신 네, 질의응답 시간을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이 네,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